네, 이슈 토크 시작하겠습니다. 김태현 변호사, 양지열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보는 라디오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김태현 변호사는 지금 지각을 해가지고 숨을 헉헉거리고 있어서 우선 양지열 변호사께 먼저. 저 숨소리 괜찮은데요? 그래요? 뭐 잘해 보십시오. 그럼. 최경환 의원이 그동안 검찰 소환에 반발을 하고 있다가 결국 오늘 오후에 늦게 검찰에 나가겠다고 입장을 밝혔어요. 네, 그렇습니다. 마음을 왜 바꿨을까요? 그러게요. 근데 이제 최경환 의원 들으신 분들 혹시 헷갈리실까봐 국정원 특활비 최경환 의원도 네. 기재부 장관이 있었을 때 박 전 대통령이 받은 것처럼 따로 1억 원 가량을 받았다. 이제 그런 의혹이 제기됐죠. 국정원 예산 편성과 관련해서 특혜를 받기 위해서. 근데 최경환 의원은 친전이라고 썼죠.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내부 의원들에게 편지까지 써가면서 본인의 억울함을 해소했는데 문제는 사실 그때 편지 안에 내용을 가지고도 말들이 조금 있었던 게 아예 안 받았다, 한 푼도 안 받았다 이런 식의 표현이 아니라 대가성 있는 뇌물은 받은 적이 없다라는 식으로 해명을 해서 동대구역 할복 이거 얘기하고는 좀 분위기가 달랐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렇게까지 극렬하게 말씀을 한 것 치고는 조금 수그러든 것 같다. 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또 그랬죠. 이게 나한테서 끝날 것 같냐. 그러니까 여러분도 피해가 갈 수 있다라는 식으로 해서 도대체 약간 협박 같은 느낌도 그러니까 그러게요. 그래서 나오겠다는 건지 말겠다는 건지 안 나가겠다는 쪽으로 굉장히 강경하게 비쳤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오후에 갑자기 검찰에 통보를 해서 출석을 하겠다. 그래서 다음 달 며칠 안 남았죠. 5일이죠? 다음 달에 봐요. 5일이나 6일 중에 편한 날 골라주면 가겠다고 했는데 검찰에서 또 안 바뀌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5일 10시에 바로 나오시라고 그렇게 안내를 드렸다고 합니다. 글쎄 말이에요. 김태현 변호사 어떻게 보세요? 왜 그렇게 마음을 바꿨을까요? 일종의 현실적인 판단일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어제까지만 해도 최 의원이 버티기에 들어가는구나. 네. 예를 들면은 정기국회 때까지는 체포동의안 문제를 가지고 버티고 정기국회 이후에 원내대표 경선이 있으니 만약에 친박인 홍문종 의원이 당선된다고 하면 만약입니다. 그러면 자유한국당 내에서도 본인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어떤 세력의 스크럼이 짜이는구나. 아마 그걸 보고 버틸 거라고 버티고 있구나가 저는 그렇게 봤는데 오전까지만 해도 오후에 이제 전격적으로 소환 통보 응하겠다고 했습니다. 일종의 현실적인 판단을 한 걸 거예요. 왜냐하면 만약에 검찰이 강공책을 써서 이 만약 안 나오면 사실은 구속이 아니니까요. 체포영장은 바로 나오거든요. 왜냐면 구속시킨다는 게 아니라 소환에 불응하는 그런 부분이니까요. 그럼 체포영장을 예를 들어서 다음 달 9일 정기국회 끝나기 전에 체포동의안 간다고 합시다. 지금 정족수 생각해 보면요, 체포동의에 가결된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찬성할 거고요. 자, 물론 의원 개개인의 친소관계는 있겠지만 자유한국당에서도 지금 홍준표 대표가 절대 우리는 최경환 의원을 위해서 방탄하지 않겠다라는 걸 명확히 하지 않았겠습니까? 특검법 발의해도 그걸로 우리 최경환 의원 수사 미루라는 거 아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혹시 체포동의안 갔을 때 가결되면 더 큰 타격입니다. 정치적으로도요. 그렇죠. 그리고 검찰이 그래 체포동의안 귀찮으니까 우리 12월 9일까지 버틸게 기다려줄게 라고 한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10일, 11일, 10일 어떻게 합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원내대표 경선에서 친박에 당선된다는 보장도 없고요. 그러면 언젠가 한 번은 내가 출두해야 된다고 하면 나중에 끌려가느니 지금 자발적으로 하는 게 그래도 모양새가 낫죠. 아마 그런 현실적인 판단을 저는 한 거라고 봐요. 근데 지금 방금 김태현 변호사도 얘기를 했지만 홍준표 대표는 아주 분명하게 최경환 의원을 비울 생각이 없다고 말을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특검법에는 왜 또 최경환 의원 수사권을 포함시켰나 모르겠어요. 그게 헷갈려요. 저도. 그러니까. 지금 김태현 변호사 의견에 어느 정도 동감을 하는데 그러면서도 원래는 홍준표 대표가 이제 친박 의원들하고 충돌을 일으켰던 게 자유한국당은 지금 검찰이 하고 있는 이른바 특수활동비 수사라는 것을 우리는 못 믿겠다. 그러니까 그냥 특검으로 가자. 수사가 아니라 다 밝히자. 지난 노무현 전 대통령 때부터 다 밝혀보자라고 했는데 그러면서도 홍준표 대표는 박근혜 전 대통령 때 거는 빼겠다고 했거든요. 그 얘기는 최경환 의원이라든가 오늘 또 수사받고 돌아갔던 김재현 의원 같은 경우도 다 안 봐주겠다. 그래서 이거는 친박 길들이기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왔었고 그래서 뭔가 좀 이상하다. 그러면 차라리 그게 빠졌으면 최경환 의원이 가면 모르겠는데 어쨌든 어제 특검법 발의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서 검찰 수사 중단하라고 자유한국당은 당론은 정했으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홍 대표가 친박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길들이기를 했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엄포를 놓은 다음에 한 발을 빼고 또 실리를 취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사실 어쨌거나 자유한국당 의원이 가서 혹시 체포가 되면 구속이 되면 하면 자유한국당으로서 좋을 건 없거든요. 의원을 잃는 걸 떠나서 이미지 자체도 타격을 받기 때문에. 근데 이상하게 최경환 의원이 갔고 또 김태현 변호사 의견에 동의하면서도 여태까지 국회의원들이요.
정말 무슨 짓을 해서라도 버티다가 나가는 게 상례였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최경원 의원은 그런 상황도 아니었거든요. 네. 저는 오히려 역설적으로 최근에 뭐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나 뭐 임강규 실장이나 전병헌 전 정무수석 같은 경우도 검찰에서 청구했던 부분들이 줄줄이 또 풀려나는 그런 사례도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용기를 얻었나? 혹시 그런 생각을 한 게 아닌가 내지는 뭐 그런 생각 잠깐 들어봤습니다. 이해가 잘 안 갔어요. 자, 그런데 최경환 의원은 이렇게 이제 오래 버티기를 했었는데 김재원 의원 같은 경우는 그냥 정말 순수하게 나가네요. 그렇죠. 순수하게. 좀 순수하게. 좀 다르죠. 글쎄요. 지금 김재원 의원 전 예. 정무수석이죠. 단순한 참고인인지 아니면 이게 피의자 신분인지까지는 아직까지 제가 확인은 못했는데 네. 최경원 의원과는 완전히 달라요. 상황 자체가. 왜냐하면 최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인정되면 어떻게 되죠? 정치생활 끝나는 겁니다. 그렇죠. 빼도 박도 못해요. 뭐 뇌물로 그렇죠. 될 수가 그 있으니까. 뇌물도 업자 뇌물이 아니라 예. 일종의 그런 업자들 뇌물이 아니라 국정원 특활비, 국민 세금을 뇌물로 받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만약에 인정이 된다고 하면요, 유죄라고 하면. 그럼 이건 최경환 의원 입장에서 정치생활 걸 수밖에 없는 거니까 강하게 저항을 할 수밖에 없겠죠. 제가 네. 잘했다는 게 아니라 죄가 크니까요. 만약에 인정되면요. 그런데 김재현 의원은 조금 상황이 다르죠. 왜냐하면 지금 상황을 보시면 그 당시에 국정원에 그 돈을 가지고 진방 여론조사를 돌리고 그 비용을 국정원 측에 요구했던 사람은 당시 현기환 정무수석이었고 네. 김지현 정무수석은 그 다음에 들어가 보니까 들어갔더니 이게 이렇게 이미 다 이렇게 돼 있네. 국정원에서 돈을 줬네. 그러면은 여론조사 돌린 업체에다가 미수금은 지급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본인은 기존에 결정 나는 거 받아서 집행만 했다 이거거든요. 예. 내가 결정 과정에 참여를 안 하고 시기 자체로도. 예. 그러니까 그 혐의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최경환 의원과는 큰 차이가 날 수밖에 없죠. 이 진방 여론조사도 만약에 검찰에서 전부 다 조사해서 기소한다고 하게 되면 가장 큰 타격을 입는 사람은 오히려 현기환 정무수석일 거예요. 예. 그러니까 김지원 의원은 약간은 좀 자유로울 수는 있죠. 그러니 아마 본인이 좀 순수하게 순순히 그 소환에 응하고 진술한 거 아니겠습니까? 뭐라고 진술했는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지만요. 오늘 박준우 수석의 법정 진술도 그렇지만 지금 정말 다들 일단 내가 살기 위해서는 다 불고 보자 이런 분위기로 가는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어요. 박근혜 정부 당시에 청와대에 있었던 분들 사이에서. 박 전 대통령 주변에는 최소한 그런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예. 이미 사실 비서관들부터가 등을 돌린 지 오래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최근에는 또 특활비가 나오는 바람에 이게 국정원 특활비가 나오면서 어디까지 불똥이 튈지도 모르고 국민 여론도 엄청나게 싸늘해졌죠. 특활비는 예, 이거는 이거는 정말 완전히 다른 얘기니까. 그 전까지하고는 또 성격이 전혀 판이하게 예. 직접 받았다는 부분, 예, 국민 세금 받았다는 부분, 그렇죠. 그래서 국정원이 그동안 해왔던 행태 자체가 국민들의 가뜩이나 따가운 상황이었는데 그게 결국 이제 지금 최경원 의원 같은 경우도 그 얘기잖아요. 국정원이 특활비를 박 전 대통령에게 전해주느라고 네. 돈이 부족하니까 그 돈을 더 끌어내기 위해서 최경원 의원에게 줬다라고 검찰은 보고 있는데 그게 사실이라면 자기네들끼리 돈 돌리고 서다가 부족한 거 국민한테서 삥 뜯어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누가 버틸 수가 있겠습니까? 빨리빨리 끊는 게 낫다라고 판단하겠죠. 친박이라는 조직 자체가 그만큼 일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시면 예전에 이제 전두환 전 대통령에도 나름대로 그 충신들 있지 않습니까? 예. 그들이 잘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쿠데타라는 걸 가치를 동지 개념이 있습니다. YSDJ 가신들도 그렇죠. 목숨 걸고 민주화 투쟁한 동지들 예.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친노 같은 경우도 어떻게 노무현 전 대통령 그 이즘을 실천하겠다는 강한 어떤 이념적으로 뭉쳐있는 집단인데 네. 친박 집단 그게 아니었던 거죠. 박근혜 전 대통령 옆에 붙어있으면 선거가 쉬워지고 선거의 여왕의 신하들은 여왕 따라 같이 당선될 거 아니겠습니까? 사진 한 장만 옆에서 그렇죠. 찍어도 선거에서 당선이 되니까. 네, 우리 지역 와가지고 손만 잡아주면 확 분위기 뜨고요. 예. 그러니 그 이해관계로 뭉친 집단인데 이해관계를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지니까 낱낱이 흩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친박이라는 조직의 어떤 결속력이 지금 다 나타나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나저나 지금 자유한국당이 이제 원내대표 경선이 하루 이틀 다가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은 그래도 예. 홍준표 대표는 김성태 의원을 미는 것처럼 공공연하게 얘기를 하고 있죠. 네. 근데 김성태 의원 카드가 썩 괜찮아 보이긴 해요. 왜냐하면 친박에서의 친박하고는 그렇게 사이가 좋다고 할 수는 없지만 밖에 네. 나갔다 온 분이고, 근데 국민적인 여론으로 봤었을 때는 최소한 탄핵 과정에서 자유한국당에서는 기여를 했던 분이고, 또 여러 가지 조금 깨끗한 이미지, 네. 홍준표 대표가 가지고 있었던 이미지는 좀 상반된 부분도 가져올 수 있고, 본인도 예전에 노동운동도 했다고 하시고 하니까. 예. 근데
그렇게 호락호락 넘어갈 것 같지는 않은 게 반론들이 여기저기서 많이 나오네요. 반론들이 나오고 뭐 당장 뭐 이주영 의원 얘기도 나오고 있고 나경원 의원도 홍준표 대표에게 막말하는 사람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견제 카드를 던지는 걸 보면 나경원 의원은 지금 좀 욕심을 내고 있죠. 그러니까 쉽게 가진 않는데 여전히 대세가 김성태 의원인 것 같긴 해요. 대세가.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게 원내대표 경선 맞추는 거죠. 그럼 왜냐면 제가 너무 속단을 했나요? 전 정말 없죠. 왜냐면요 이게 풀도 적고 그렇죠. 그리고 이게 정치적 공학 이런 것보다 의원 개개인의 또 그렇죠. 친분 관계가 워낙 많이 작용을 하니까 그들의 그 107명의 127명의 관계를 다 알자면 정말 힘들거든요. 근데 저도 한 명 찍으라면 저는 김성태 찍으려고 그래요. 저 예상을 하라고 하면 뭐 틀릴 가능성도 있는데 왜 그러냐면 그럼 일단 친박 측에서 홍문정 의원이 나옵니다. 예. 홍문정 의원은 워낙 강성 친박의 이미지가 있고 만약에 홍문정 의원이 원내대표가 됐을 경우에 시장에 이 정치 시장에 보여지길 자유한국당은 과거를 회귀하는구나 이 이미지가 있을 거기 때문에 초재선 의원들 범친박이지만 강성 친박이 아닌 대다수를 차는 초재선 의원들 지금 중도파로 분류되더라고요. 예. 아마 좀 거부감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김성태 의원은 바른정당 복당파하고 홍 대표 직계 의원 한 20명 해서 한 30명 가까이 되는 의원들의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는데 그걸로 모자르죠. 결국 중간에 있는 초재선 의원들 표거든요. 그럼 그 초재선 의원들 중도파 쪽에서 나올 수 있는 사람이 지금 뭐 이주영 의원하고 지금 나경원 의원인데 나경원 의원이 사실 친박으로 분리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아침에 말씀하신 대로 페이스북 보니까 뭐 홍 대표에 대한 강한 비판들이 있었어요. 아마 그런 걸 염두에 뒀을 거예요. 예전에 얼마 전에 초재선 의원들이 한번 모임을 했었는데 거기서 나온 결과가 서청원, 최경원 두 의원 다 나가고 홍 대표도 물러나라 뭐 이런 양비론적인 얘기들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아마 그걸 염두에 둔 것 같아요. 나경원 의원은. 그래야 초재선 의원들 표를 얻을 수 있다고 본 것 같은데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예전에 나경원 의원이 뭐 바른정당으로 나가려고 그러다가 안 나갔을 때 그때 뭐 원내대표 문제 가지고 그랬네 말았네 뭐 눈물을 흘렸네 말았네 이런 얘기들이 파다하지 않았습니까? 진실은 뭔지 모르겠지만요. 그래서 의원들 사이에서 나경원 의원이 과연 표를 많이 얻을 수 있을 만큼 어느 정도 매력적인 카드인가라는 걸 제가 물음표를 하나 있는 거고 네. 지금 친박에서 오히려 이주영 의원 쪽을 미는 분위기다라는 얘기들도 있습니다. 온건한 합리적인 이미지니까요. 그런데 지난번에도 그랬잖아요. 그렇죠. 잘 보시면요. 이주영 의원은요. 원내대표부터 항상 나옵니다. 한쪽은 어느 경우에는 친박의 지원을 받은 적도 있어요. 그대로 떨어졌습니다. 비박의 지원 받은 적도 있어요. 그대로 떨어졌습니다. 비박의 지원을 받아도 떨어진 적이 있고 친박의 지원을 받아도 떨어진 적이 있고 이 중도라는 이미지가 좋게 보면은 뭐 표의 확장성이 있을 수 있지만 나쁘게 보면 확실한 우군은 없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저는 이주영 의원이 그렇게 쉽게 당선될 거라고 보지는 않기 때문에 이런 소거법적인 계산들을 해가게 되면 결국 남는 거는 저는 김성태 의원이 당선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지금 이주영 의원 얘기 나온 김에 이주영 의원 관련해서 이 홍판표 대표 느닷없이 그러니까 많이 아시는 분은 이미 알죠. 알죠. 워낙 여러 얘기죠. 차례 네. 언론에서 나왔으니까. 한번 소개 좀 해주세요. 이왕 중에 모르신 분들을 위해서. 홍준표 대표가 원래 본명은 홍판표였습니다. 네. 근데 이제 검사 되고 나서 이게 이제 여기서부터 얘기가 엇갈리긴 하는데요. 원래 그동안 알려졌던 버전은 뭐냐면 검사 시절에 이주영 의원이 판사였는데 같은 그 법원에 있고 검찰에 있었을 네. 때 이주영 의원이 판자에 칼도자도 들어가고 있고 이름이 네. 어울리지 않으니까 준자로 바꿔라 뜻은 같은데 그렇게 해서 당시 지청장 그러니까 판사도 아니고 검사가 왜 판이냐 뭐 이러면서 그거는 조금 버전이 달라지는 게 홍준표 대표가 해명한 게 또 그런 거예요. 네. 그거를 알겠죠. 이주영 의원이 그렇게 얘기를 해서 당시 윤여고 지청장이 그 얘기를 들어줘서 쉽게 이름을 바꿨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주영 의원이 결국 이름을 지어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지금 홍준표 대표가 봤었을 때는 야 이거 내가 당 대표이기도 하고 이주영이라는 사람을 내가 밀고 있지도 않은데 이주영이 내 이름을 지어줘서 내가 정치를 여기까지 성공한 것처럼 사람들 이미지가 바뀌면 안 좋다고 생각을 한 건지 갑자기 SNS에 내 이름이 그 사람이 지어준 게 아니다 라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당시에 근무를 했었을 때 윤여호 지청장이 판사도 아닌데 왜 판표라고 하고 있느냐 좀 이상하죠. 판사가 아니면 판자란 쓰면 안 되나요? 그렇게 따지면 뭐 그러니까요. 근데 기자가 아니면은 기자가 들어가는 그러니까요. 그래서 준표로 바꿨다라고 길게 쓰셨는데 저는 과거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요 이렇게 좀 안 썼으면 좋겠어요. 다른 게 아니라 사실은 이것도 특혜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2005년 이전에는 이름 바꾸는 게 되게 힘들어요. 본인도 SNS에 자백을 했어요. 그때 이름 바꾸기 되게 힘들었는데
지청장이 하루 만에 틀어줬다, 바꿔줬다. 그러니까 옛날 일 이런 거 건네면 꺼낼수록 별로 좋지 않은 이건요, 일로 갈 제가 수도 있어요. 이주영 의원한테 옛날에 직접 들은 얘기인데 진짜 바꿔준 건 맞아요. 이주영 의원이요? 예, 이름 지어주고 그리고 판사니까 이거 바꿔주고 다. 근데 본인은 아니라잖아요. 홍준표 대표는 아니 자기가 다른 사람이 경남지사 나갈 때는 이거 갖고 얼마나 또 이주영 의원한테 가가지고 내 이름까지 바꿔준 사람이다 뭐 이러고 그랬었는데. 들어오면서 제가 기사 검색해 보니까 90년대부터 기사가 계속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이주영 의원이 당연히 바꿔줬다고. 어쨌든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준표 대표는 이번에 이주영 의원을 지원할 생각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겠죠. 아무래도 김성태 의원 쪽으로 가는 거는 뭐 명확하고, 뭐 대놓고 아마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왜냐하면 홍준표 대표는 이거일 거예요. 본인이 대표긴 한데 홍준표 대표의 한계가 뭐냐면 현직 의원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면 의원총회를 좌지우지하기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어쨌든 의원총회는 정유택 원내대표의 목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내가 원내에 진입하고 있지 않으니 원내대표도 내 사람이 있어야 당을 완벽하게 장악할 수 있다 생각을 하겠죠. 네. 그러니까 김성태 의원을 지원을 하는 걸 거고 음. 그걸 알기 때문에 친박 중에서도 강력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항하는 거 아니겠어요. 원내대표까지 넘어가면 당이 완전히 넘어간다고 보고 있는 거겠죠. 맞습니다. 자, 간단하게 한 가지 이슈 더 다루고 가죠. 참 이런 얘기는 정말 하기 싫은데 송영무 국방장관이 어제 참 JSA 건 갖고 다 괜찮았어요. 뭐 어쨌든 너무 북한 병사 잘 구했고 부복으로 가가지고 위험을 무릅쓰고 그리고 또 뭐 병원에서 치료도 잘 받아서 이제 일반 병실로 옮겼고 다 뭐 괜찮은데 또 장관이 당연히 또 거기 가서 격려하는 것도 중요하죠. 한미 병사들한테 참 수고했다. 뭐 굳건한 방위태세 지켜라 하는 건 좋은데 왜 거기서 미니스커트가 나오냐고. 난 정말. 그러니까 송영무 장관 뭐 본인 해명은 그래요. 굉장히 늦게 도착을 했다 일정보다. 그래서 기다리고 있어서 연설을 짧게밖에 못할 것 같아서 나름 임팩트 있는 뭔가를 생각해낸다고 생각해내신 게 연설도 짧고 민스커트도 짧은 게 좋다더라는 말을 하는 바람에 그 뒤에 오늘 화제가 됐던 영상이 통역해주는 젊은 친구가 이걸 미군들한테 설명을 해야 되는데 정말 눈이 동그래졌다가 어쩔 수 없이 장관이 얘기한 거니까 그대로 전달을 하고 고개를 푹 떨구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근데 이렇게 뭐 변명이라기보다 옛날식 사고 방식에서 못 벗어나고 있다. 내지는 그게 얼마나 지금 사회가 얼마나 바뀌었는지 이거를 특히 군대라는 조직에 오래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이 참 안 바뀌는 것 같아요. 그런 면도 있겠죠. 참 이분이요. 이런 말씀드리기 참 그런데 아마 저희같이 방송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송영무 장관일 거예요. 아이템 제조기. 계속 말실수를 그러니까 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야 이거 뭐냐 또 떴네 이러고. 제가 뭐 농담만 드린 말씀인데. 전 두 분의 지적이 정확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제가 한때 어디 가서 인사말을 많이 하고 다니는 기간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도 저는 인사말할 때 모두의 연설은 짧게 하는 게 좋다고 하답니다. 그리고 이제 참 짧게 했거든요. 근데 뒤에 미니스커트는 짧아도 이 얘기는 절대 안 붙였어. 당연하죠. 당연하지 않습니까? 거기 여자분들 얼마나 많은데 앞에?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냥 감각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송영무 장관 이 부분도 그렇고요. 얼마 전에 김관진 전 장관 석방의 문제에 대해서 김진태 의원한테 소위 말하면 완전 낚인 거잖아요. 맞죠. 김진태 의원이 그런 대답을 나올 그런 기대는 안 하고 물어봤을 텐데 저 뭐 인간적으로는 저 굉장히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인간적인 어떤 그런 걸 말한 건데 제가 보면 좋게 말하면 굉장히 좀 순수한 거고. 군인 정신, 옛날식 군인 정신. 그러니까 좋게 말하면 순수한 겁니다. 왜냐하면 김관진 전 장관의 문제도 같이 동료가 이랬던 사람이 구속된 게 좋아요. 나오는 게 좋지 이건데 정부 감각이라는 차원에서 보면 좀 많이 부족하죠. 그러니까 어디 가서 얘기를 할 때 좀 측근들이나 이런 부분한테 좀 의논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돌발적인 상황인 제어가 잘 안 되니까. 그래서 그런지 국방부에서요 대변인을 최초로 여성 대변인을 뽑기로 했답니다. 그래요? 기자 출신의 여성 대변인을 뽑기로 해서 그럼 뭐가 좀 해명이나 이런 게 좀 달라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진짜 이건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 사회 지도층 인사가 대한민국 장관이 이런 얘기를 이렇게 쉽게 하기 시작을 하면은 그러니까 뭐 직장 내 성희롱, 뭐 성추행 이런 것들이 그냥 막 편하게 벌어지는 거예요. 그게요. 송 장관 입장에서 보면 좀 일종의 분위기 좀 풀으려고 좀 웃기려고 한 얘기 같은데 본인 표정 보니 근데 듣는 사람이 아무도 안 웃잖아요. 한국군 병사고 웃으면 이상한 사람이 돼버리는 거죠. 아니 미군이 답례로 더 베스트라고 했었습니다. 그냥 마지못해. 자, 이슈 토크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양지열 변호사, 김태현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친박 길들이기용 아니냐라는 생각도 얘기도 나왔었고 예, 예. 그래서 뭔가 좀 이상하다. 그러면 차라리 그게 빠졌으면 최경원 의원이 가면 모르겠는데 예. 어쨌든 어제 특검법 발의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서 검찰 수사 중단하라고 자유한국당은 당론은 정했으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홍 대표가 친박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길들이기를 했다고 하더라도 예. 거기서 엄포를 놓은 다음에 한 발을 빼고 또 실리를 취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사실 네. 어쨌거나 자유한국당 의원이 가서 혹시 뭐 체포가 되든 구속이 되면 하면 자유한국당으로서 좋을 건 없거든요. 의원을 잃는 걸 떠나서 이미지 자체도 타격을 예. 받기 때문에. 근데 이상하게 최경원 의원이 갔고 또 김태현 변호사 의견에 동의하면서도 여태까지 국회의원들이요. 정말 무슨 짓을 해서라도 버티다가 나가는 게 상례였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최경원 의원은 그런 상황도 아니었거든요. 네. 저는 오히려 역설적으로 최근에 뭐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나 뭐 임관규 실장이나 전병헌 전 정무수석 같은 경우도 검찰에서 청구했던 부분들이 줄줄이 또 풀려나는 그런 사례도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용기를 얻었나? 혹시 그런 생각을 한 게 아닌가 내지는 뭐 그런 생각 잠깐 들어봤습니다. 이해가 잘 안 갔어요. 자, 그런데 최경원 의원은 이렇게 이제 오래 버티기를 했었는데 김재원 의원 같은 경우는 그냥 정말 순순하게 나가네요. 그렇죠. 순수하게. 좀 순순하게. 좀 다르죠. 글쎄요. 지금 김재원 의원 전 예. 절대 우리는 최경환 의원을 위해서 방탄하지 않겠다라는 걸 명확히 하지 않았겠습니까? 네. 특검법 발의에도 그걸로 우리 최경환 의원 수사 미루라는 거 아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혹시 체포동의안 갔을 때 가결되면 더 큰 타격입니다. 정치적으로도요. 그렇죠. 그리고 검찰이 그래 뭐 체포동의안 귀찮으니까 우리 12월 9일까지 버틸게 기다려줄게 라고 한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10일, 11일, 10일 어떻게 합니까? 예. 아까 제가 말씀드린 원내대표 경선에서 친박에 당선된다는 보장도 없고요. 그러면 언젠가 한 번은 내가 출두해야 된다고 하면 나중에 끌려가느니 지금 자발적으로 하는 게 그래도 모양새가 낫죠. 아마 그런 현실적인 판단을 저는 한 거라고 봐요. 근데 지금 방금 김태현 변호사도 얘기를 했지만 그 홍준표 대표는 그 아주 분명하게 최경환 의원을 비울 생각이 없다고 말을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특검법에는 왜 또 최경환 의원 수사건을 포함을 시켰나 모르겠어요. 그게 헷갈려요. 저도 그러니까. 지금 김태현 변호사 의견에 어느 정도 동감을 하는데 예. 그러면서도 원래는 홍준표 대표가 이제 친박계 의원들하고 충돌을 일으켰던 게 자유한국당은 지금 검찰이 하고 있는 이른바 특수활동비 수사라는 것을 우리는 못 믿겠다. 예. 그러니까 그냥 특검으로 가자. 좀 네. 수사가 아니라 다 밝히자. 지난 뭐 노무현 전 대통령 때부터 다 밝혀보자라고 했는데 그러면서도 홍준표 대표는 박근혜 전 대통령 때 거는 빼겠다고 했거든요. 네. 그 얘기는 최경환 의원이라든가 오늘 또 수사 받고 돌아갔던 김재현 의원 같은 경우도 네. 다 안 봐주겠대요. 그래서 나오겠다는 건지 말겠다는 건지 안 나가겠다는 쪽으로 굉장히 강경하게 비쳤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오후에 갑자기 검찰에 통보를 해서 네. 출석을 하겠다. 그래서 다음 달 며칠 안 남았죠. 다음 5일이죠? 달에 봐요. 예. 5일이나 6일 중에 편한 날 골라주면 가겠다고 했는데 검찰에서 또 안 바뀌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 5일 10시에 바로 나오시라고 예. 그렇게 안내를 드렸다고 합니다. 글쎄 말이에요. 김태현 변호사 어떻게 보세요? 왜 그렇게 마음을 바꿨을까요? 일종 현실적인 판단일 거예요. 그러니까 예. 저는 사실 어제까지만 해도 최 의원이 버티게 들어가는구나. 네. 예를 들면은 정기국회 때까지는 체포동의안 문제를 가지고 버티고 정기국회 이후에 원내대표 경선이 있으니 만약에 네. 친박인 홍문종 의원이 당선된다고 하면 만약입니다. 그러면 자유한국당 내에서도 본인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어떤 세력의 스크럼이 짜이는구나. 아마 그걸 예. 보고 버틸 거라고 버티고 있구나가 저는 그렇게 봤는데 오전까지만 해도 오후에 이제 전격적으로 소환 통보 응하겠다고 했습니다. 네. 일종의 현실적인 판단을 한 걸 거예요. 왜냐하면 만약에 검찰이 강공책을 써서 이 만약 안 나오면 사실은 뭐 구속이 아니니까요. 체포영장은 바로 나오거든요. 네. 왜냐면 구속시킨다는 게 아니라 소환에 불응하는 그런 부분이니까요. 그럼 체포영장을 예를 들어서 다음 달 9일 정기국회 끝나기 전에 체포동의안 간다고 합시다. 지금 정족수 생각해 보면요. 체포동의안 가결된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찬성할 거고요. 예. 물론 뭐 의원 개개인의 뭐 친소관계는 있겠지만 자유한국당에서도 지금 홍준표 대표가 네, 이슈 토크 시작하겠습니다. 김태현 변호사, 양지열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그 보는 라디오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김태현 변호사는 지금 지각을 해가지고 숨을 헉헉거리고 있어서 우선 양지열 변호사께 먼저. 저 숨소리 괜찮은데요? 그래요? 뭐 잘해 보십시오. 그럼. 최경환 의원이 그동안 검찰 소환에 반발을 하고 있다가 네. 결국 오늘 오후에 늦게 검찰에 나가겠다고 입장을 밝혔어요. 네, 그렇습니다. 마음을 왜 원래 바꿨을까요?
그러게요. 근데 이제 최경원 의원 들으신 분들 혹시 헷갈리실까봐 국정원 특활비 최경원 의원도 네. 기재부 장관이 있었을 때 네. 박 전 대통령이 받은 것처럼 따로 1억 원 가량을 받았다. 이제 뭐, 그런 의혹이 제기됐죠. 국정원 예산 편성과 관련해서 특혜를 예. 받기 위해서. 근데 최경원 의원은 친전이라고 썼죠.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내부 의원들에게 편지까지 써가면서 본인의 억울함을 해소했는데 문제는 사실 그때 편지 안에 내용을 가지고도 말들이 조금 있었던 게 아예 안 받았다, 한 푼도 안 받았다 이런 식의 표현이 아니라 대가성 있는 뇌물은 받은 적이 없다라는 식으로 네. 해명을 해서 그 동대구역 뭐 할복 이거 얘기하고는 좀 분위기가 달랐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렇게까지 극렬하게 말씀을 한 것 치고는 조금 수그러든 것 같다. 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또 그랬죠. 이게 나한테서 끝날 것 같냐. 그러니까 여러분도 피해가 갈 수 있다라는 식으로 해서 도대체 그 약간 협박 같은 느낌도 그러니까 그러게 너무 속이죠. 단순한 참고인인지 아니면 이게 피의자 신분인지까지는 아직까지 제가 확인은 못했는데 네. 최경원 의원과는 완전히 달라요. 상황 자체가. 왜냐하면 최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인정되면 어떻게 되죠? 정치되면 끝나는 겁니다. 그렇죠. 빼도 박도 못해요. 뭐 뇌물로 그렇죠. 될 수가 그 있으니까. 뇌물도 업자 뇌물이 아니라 예. 일종의 그런 업자들 뇌물이 아니라 국정원 특활비, 국민 세금을 뇌물로 받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만약에 인정이 된다고 하면요, 유죄라고 하면. 그럼 이건 최경원 의원 입장에서 정치적으로 걸 수밖에 없는 거니까 강하게 저항을 할 수밖에 없겠죠. 제가 네. 잘했다는 게 아니라 죄가 크니까요. 만약에 인정되면요. 그런데 김재현 의원은 조금 상황이 다르죠. 왜냐하면 지금 상황을 보시면 그 당시에 국정원에 그 돈을 가지고 진방 여론조사를 돌리고 그 비용을 국정원 측에 요구했던 사람은 당시 현기환 정무수석이었고 네. 김지현 정무수석은 그 다음에 들어가 보니까 들어갔더니 이게 이렇게 이미 다 이렇게 돼 있네. 국정원에서 돈을 줬네. 그러면은 여론조사 돌린 업체에다가 미수금은 지급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본인은 기존에 결정 나는 거 받아서 집행만 했다 이거거든요. 예. 내가 결정 과정에 참여를 안 하고 시기 자체로도. 예. 그러니까 그 혐의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최경원 의원과는 큰 차이가 날 수밖에 없죠. 이 진방 여론조사도 만약에 검찰에서 전부 다 조사해서 기소한다고 하게 되면 가장 큰 타격을 입는 사람은 오히려 현기환 정무수석일 정무수석, 거예요. 예. 그러니까 김지현 의원은 약간은 좀 자유